가평계곡 익사 사건 여자 가해자인 당시 부인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신상이 공개되며 그들의 과거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 폭포에서 지인들과 여행차 온 윤상엽, 당시 40세, 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은혜, 가명 이주희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많은데 그녀의 사진과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행 날짜가 이날인 이유는 이날이 생명보험 만료 4시간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상엽 씨는 1980년 2월 8일생.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현재 나이 42세로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연봉 6,400만 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가평경찰서는 10월에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해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자 아내 이은혜, 당시 28세가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해달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발견해 그 내용을 2020년 10월 17일 방영하면서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지인들이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경찰에서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인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즉, 방송에서 다룬 것과 별개로 사건 자체는 이전부터 조사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은 2020년 10월 17일 방영하면서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의 아내 이은혜 본인이 직접 해당 사고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제보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보험사에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는데 아래와 같이 여러 의혹이 발견되며 방송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은 피해자의 아내가 대형 보험사의 불법 만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메일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서 제보 메일을 보고 아내 이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배우자와 8년 동안 연애를 하였으며 이후 결혼하여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속 취재를 위해 제작진 측에서는 제보자와 재차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첫 통화 이후 제보자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취재 중단을 하였는데 몇 개월 후 제작진 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제보자가 연락을 해오기 이전에 작성된 해당 기사의 댓글 중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돈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에서는 해당 댓글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취재를 하며 제작진 측에서 아내 이 씨에게 재차 연락을 취했는데 아내 이 씨는 해당 사건이 가평경찰서에서는 내사 종결이 되었으나 자신이 살인사건 피의자로 고발되어 일산경찰서에 재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이 씨를 피의자로 한 살인사건 피의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사망자의 가족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사망자의 친누나와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사망한 고인은 사망 당시 40세로 대기업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많이 떠도는데 CJ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나왔던 것은 정말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밝혀지는 소름 돋는 범죄 행위들. 피해자 가족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를 해온 아내 이 씨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인과 아내 이은혜 씨는 11살 차이가 나는데 2016년 가을 정도에 결혼하였습니다.
이은혜는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 6개월 후 수료하였고 결국 정규직 전환은 되지 못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은혜를 챙겨주며 함께하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는 것이 고인으로부터 들어 유족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상충의 유족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은혜가 회사와 무관하며 고졸 인턴 입사자가 아니라고 듣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몰랐던 것이며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학력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됩니다. 윤상엽 씨와 이은혜 씨는 혼인신고 이후 3개월 내나 예식 등이 없이 이듬해 봄 2017년 3월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둘은 윤상엽 씨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을 더해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 씨의 반대로 윤상엽 씨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한 채 반지하 월세방에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당시 고인의 친부가 결혼을 추진하려고 양가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들, 고 윤상엽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신고 5개월 뒤 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은혜는 보험 4개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은혜도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첫 통화에서 시인한 내용입니다. 이은혜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도 보험이 있어야겠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매달 보험은 계약자인 이은혜가 납부를 했고 이후 남편 사망보험 보상은 8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상황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언급한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혜는 알고 보니 돌싱이었다. 어렸을 때 만난 남자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었고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당시 10살이었는데 지금 그녀의 엄마가 키우고 있으며 윤상엽이 입양했다. 이 사실은 벌써 1년은 좋게 된 일이지만 윤상엽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를 장례 첫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고인의 장례식에 입양한 아이나 이은혜 측의 가족들은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6월 고인이 사망한 이후 8월 이은혜는 SNS를 통해 수상레저를 즐기는 영상을 올렸고 5개월 뒤 딸과 마카오로 여행을 갔다. 이때 동행한 지인, 유씨, 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고인의 누나에게 사망 소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었다. 이은혜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 관련은 사망한 고인도 흔쾌히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보면 1년 전 입양을 하는데 고인도 동의한 것으로 나오며 고인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도 갑론을박이 나올 순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너무 수상한 윤상엽 씨의 채무 상황. 이후 취재진 측에서는 윤 씨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금을 모아 마련한 인천의 신혼집에 실제 거주한 것은 아내 이 씨의 지인이었다는 것을 확인됩니다. 신혼집을 계약할 당시 시댁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전세 자금을 더 높게 해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결혼 전 대기업 연구직으로 연봉이 6,400만 원이 넘었으나 2018년에 빚이 약 1억 4천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윤상엽 씨를 대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무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신청할 당시 빚이 약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9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법원에서 탕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은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법무사는 보통 채무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는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부부지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밖에 없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하지 않겠냐고 취재진에게 반문합니다. 일당에게는 개인회생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절약해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험이 있다면 해약해야 하기 때문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고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금융권 채무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고인의 계좌에서는 아내 이 씨의 친구 김모 씨에게 2년간 약 3,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채무에 시달려 결국 윤상엽 씨는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로 불리는 불법 장기 매매까지 하려 했고 인터넷에서 등산용 로프를 구입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궁핍한 시기에도 아내 이 씨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당시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윤 씨는 수중에 정말 한 푼도 없어 주중에는 그나마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주말에는 꼬박 이틀을 굶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립니다. 2주 만에 7kg이 빠져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입에 풀칠하는데 사용할 최소한의 비용을 조연수에게 잘못 이체하여 반환을 부탁하는 카톡이 있었으나 읽지 않고 무시된 것을 캡처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보험만 유지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5개월 뒤 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는 보험 4개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내 이은혜 씨도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첫 통화에서 시인한 내용입니다. 이은혜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도 보험이 있어야겠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매달 보험은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를 했고 이후 남편 사망보험 보상은 8억 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보험금 받는 사람은 바로 아내 이은혜 씨였습니다.